섬진강 물 한 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이른 봄날 아침. 하동나루터 마을에는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버드나무 가지에는 막 연두빛 잎사귀가 돋아나고 있었고, 나루터 주막 굴뚝에서는 아침밥 짓는 연기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이 마을에는 사람들이 뱃사공 만득이라 부르는 44세의 과묵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강만득은 섬진강을 오가는 나루배를 모는 사내였습니다. 넓은 어깨의 햇볕에 그을린 얼굴, 강바람을 오래 맞아 거칠어진 손등이 그의 삶을 고스란히 말해주었습니다. 18살부터 노를 잡아 스무려서 해가 흘렀으니 이 강에서 그가 건네준 사람만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만득에게는 이른을 바라보는 어머니 복순이 있었습니다. 복순은 나루터 옆에 작은 주막을 여러 국밥과 막걸리를 팔며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만득의 아버지는 만득이 15 되던 해 홍수로 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복순은 혼자 아들을 건사하며 강가의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혼담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2번 혼사 이야기가 오갔으나 한 번은 상대 여인이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버렸고, 한 번은 사공의 아들이라 위험하다며 상대 집안에서 거절했습니다. 그 뒤로 만득은 혼사의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저녁밥을 먹고 달빛 아래 강물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치는 삶이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분수라 여겼습니다. 봄비가 이틀 내리 쏟아진 뒤 맑게 갠 아침이었습니다. 만득이 새벽 첫 배를 끌고 강을 건너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나루터 갈대밭 사이 진흙탕 위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옷은 빗물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발은 맨발인 채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흙빛이었으나 가슴은 가느다랗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망설임 없이 그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빠른 걸음으로 어머니 복순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복순은 아들이 여인을 업고 들어서자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여인을 눕혔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생강을 넣은 따뜻한 물을 끓여 조금씩 먹였습니다. 밤새 여인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살피고 뜸을 뜨고 미음을 떠넣으며 돌보았습니다. 다음 날 해질 무렵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정란이었습니다. 나이는 31, 남원 사람이었습니다. 정란은 23세 하동장씨 집안으로 시집갔습니다. 남편은 글을 읽는 선비였으나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성품이 고집스러워 처가 사람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4년을 살았으나 자식이 생기지 않았고 그것이 결국 화근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란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책망했고 남편은 점점 냉정해졌습니다. 어느 해 가을 남편은 먼 친척의 딸을 첩으로 들이겠다 했고 정란은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었으나 정란은 억울함을 삼키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친정에도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내외가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먼 외가 친척이 하동에 산다는 말만 믿고 길을 나섰으나 막상 찾아가니 그 집도 사정이 어렵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갈 곳을 잃고 강가를 걷다 빗물에 미끄러져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정란의 이야기를 조각조각 들으면서도 애써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볕 좋은 날. 빨래를 같이 널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가 아닌 일상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루터 주막에 젊은 여인이 들어왔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득이 여인을 거둔 것을 두고 뒷말을 했습니다. 이장은 복순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소. 총각도 아니고 노총각이 젊은 여인을 들였으니. 복순은 차 한 잔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에서 건져낸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도리라 하시면 저는 그 도리를 모르겠소이다. 이장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나는 몸이 나아지자 주마기를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물을 깃고 솥을 걸고 복순이 시키지 않아도 이것저것 살폈습니다. 손이 빠르고 깔끔했습니다. 복순은 그런 정난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무언가를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정난과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배를 끌고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면 정난이 차려준 저녁상이 따뜻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소박한 저녁상 앞에서 만득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온기를 느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복수는 만득을 불러 앉혔습니다. 내 눈에 저 아이 어때 보이느냐? 만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눈에는 어때 보이십니까? 복수는 웃었습니다. 성실하고 단단하고 남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미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복수는 다음 날 정난을 불러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나 조심스럽게. 정난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주막 안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이 집에 있는 동안 처음으로 사람 사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허락하신다면 저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복수는 아무 말 없이 정난의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난의 눈에서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나루터 주막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마을 안악 몇이 음식을 도왔습니다. 강에는 봄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생전 처음 두루마기를 차려입었고 정난은 복순이 오래전 만들어 두었던 연두빛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으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오랜 세월과 어려움을 건너온 것임을 느꼈습니다. 이장도 막걸리 한 사발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 비 오는 날 아침 배를 끌고 나간 것이 복이었소. 만득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나루터 주막에는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들렀습니다. 정난의 솜씨 좋은 음식 덕분이었습니다. 만득은 배를 모는 일 외에도 주막에 허름한 담장을 고치고 마당에 채소를 심으며 살림의 생기가 붙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며느리가 생긴 뒤 허리 통증이 나았다며 웃었고 정난은 그 말에 복순의 등을 정성껏 두드려 드렸습니다. 이듬해 봄 정난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만득은 그 밤 강가에 홀로 나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앗아갔던 이 강이 이제는 새 가족을 데려다 준 강이 되었습니다. 만득은 그 강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동나루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만득네 주막은 밥이 맛있어서 들르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집이라고. 갈 곳 없던 사람에게 처마가 되어주고
오래 비어있던 저녁상에 온기를 채워준 사람들의 이야기. 섬 진강보만개가 거치고 나면 나루터 주막 굴뚝에서는 오늘도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머지않아 아이 울음소리도 보태질 그 연기는 사람이 사람에게 나루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강물에 새기며 오래오래 이어질 것이었습니다.